이 최소 자승법에 있는 이 추정량에 있어서의 특징이라면 불편성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량 A하고 B의 평균값이 모수의 해기계수인 알파와 베타 값과 일치한다는 불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수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가능한 불편량 중에서 최소의 분산을 갖는 값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A와 B가 종속 변수 Y와 1차 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최소 자성법에 의한 추정량의 특징으로는 일치성을 갖는다, 충분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릴 때 5차 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평균이 0이라던가 5차 항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한 관측치로부터 계산된 그 잔차가 또 다른 관측치로부터 계산된 잔차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독립이라는 표현입니다. 등분산성을 가지고 있다. 잔차의 분산이 독립 변수들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잔차의 등분산성을 설명한 그래프입니다. 평균 0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규칙이라던가 추세, 어떤 패턴이죠.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추세나 경향, 주기가 없게 모두 고르게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을 때 등분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0을 기준으로 두고 y의 추정값을 그려보았을 때 그래프가 지금 화면처럼 고르게 나오는 경우 잔차에 등분산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회기식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는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를 설명하기 위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체에 이만큼의 총 편차가 있을 때 이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이 회기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편차 부분이고요. 이 아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편차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계수라는 것은 이 총변동, 이쪽 영역에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이 부분이 데이터 전체의 변동 중에서 몇 %인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한다면 동일한 표현인데요. 자, 독립 변수들이 이 밑에 있는 x 변수가 되지요. 이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인 이 y 변수들의 변화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정계수의 식을 살펴보면 총 제곱 합 중에서 회기 제곱 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현이 됩니다. 총 제곱 합이 분모의 부분에, 그 다음에 회기 제곱 합이 분자 부분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결정계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잘 설명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정된 결정계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본에서 얻어진 결정계수 값이 모집단의 결정계수보다 약간 커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수정된 결정계수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정된 R제곱값은 일반적인 R제곱값보다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R제곱값과 수정된 결정계수와의 값에 있어서는 차이가 작을수록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된 결정계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던 그 결정계수 값에다가 데이터의 수하고 독립변수의 수를 갖다가 분모 부분에서 나눠줌으로써 데이터의 수와 독립변수의 수를 결정한 결정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상값의 판별입니다. 자, 이상값의 판별 같은 경우에는 통계 프로그램에서 선형 회귀분석 대화상자 부분에서 저장이라는 그 버튼 부분을 사용해서 표준화된 잔차라고 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추가를 하고 표준화된 쿡의 거리도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하면 데이터 보기 탭에서 각각의 그 값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잔차라고 된 그 변수 부분의 값들이 3보다 크면 안 되게끔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화된 쿡의 거리에 있어서도 1보다 적은 경우인 경우인지를 모두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이상값은 다른 값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큰 경우 혹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상값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값이 있는 경우에는 모형에 있어서 모형이 부적합해지고 설명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표준화된 잔차라든가 표준화된 쿡의 거리의 값을 보고서는 이 값이 이상값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하고 이상값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값을 제거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상값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회귀분석의 원리에 맞춰서 통계 프로그램에서 어느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선 어느 부분이 회귀식의 가정에 대한 부분의 결과표인지 그 결과표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회귀 분석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분석 메뉴에 가서 회귀 분석이라고 된 부분으로 가세요. 네, 그리고 선형이라고 된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선형 회귀 분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종속 변수 부분은 설명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y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에 해당되는 변수를 갖다가 종속 변수란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독립 변수라고 된 이 란 같은 경우에는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변수를 위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방법 부분은 변수의 선택 방법입니다.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이 변수가 모두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변수를 빼는 것이 종속 변수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 중에 어떤 변수를 회귀 모형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혹은 제거를 시킬 것인가의 방법을 결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입력이라고 된 부분은 블록 내에서, 그러니까
변수를 갖다가 추가한 블럭이죠. 지금 화면에서는 서비스와 입맛이라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블럭으로 표현을 합니다. 블럭 내에서 모든 변수가 모형 내에 포함을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입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단계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수 순으로 투입을 시키는 것. 자, 그 부분을 단계 선택을 해서 변수를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나의 변수만을 넣었다가 두 번째 변수를 넣었을 때 설명력이 올라가면 두 번째 변수를 추가하지만, 만약에 두 번째 변수를 넣었더니 설명력이 도리어 떨어졌다 그러는 경우엔 두 번째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단계적 선택의 변수 선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제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블록 내에서 처음에는 모든 변수가 모형에서 제거된 상태로 시작하는 방법. 자, 그걸 갖다가 제거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후진 제거 같은 경우에는 블록 내의 변수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 자, 그 방법이 후진 제거 방법이고요. 전진 방법은 반대입니다. 자, 블록 내의 변수 중에서 중요한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전진 선택법 같은 경우에는 블록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입니다.